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일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위독설. 네. 이 재료 이번 주도 간다 아니면은 해명 공시와 함께 끝났다. 우리 영민 매니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그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때도 네. 사실 무근이다 그랬다가 어쨌든 와병하셔가지고 몇 년간 이제 병상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이 이제 나이도 워낙 좀 많으시고 사실 이제 승계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매듭이 좀 지어져야 될 시점이 되긴 됐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일단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지배 구조와 관련된 이제 이슈는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이게 뭐 주가와 아주 정비례해 가지고 이슈가 생긴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슈는 당분간 이제 계속 좀 이슈는 주식시장에 살아있다. 네. 좀 살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벌스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지배 구조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네. 주목을 좀 받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요, 이 현대 아산병원 막 취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이렇게 되면 그 특실 예약을 안 받는데 특실도 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망설은 말도 안 되고 이제 위독설도 아닌 건 아니냐 야구하는데 준호 매니저는 어때요? 확실한 거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가 안 된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상 이제 수년 동안 이제 공식성상에 이제 얼굴을 안 보였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위독설과 사망설이 더 커졌다라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지난 어떤 이제 김영민 말씀했던 것처럼 뭐 이건희 회장의 어떤 이제 위독설이 나왔을 네. 때와 또 그리고 뭐 예전에 뭐 롯데 그룹의 어떤 네, 구조를 신격호 봤을 회장. 때 신격호 네. 회장을 봤을 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이제 모멘텀과 흐름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현대 측에서 또 확실하게 또 이제 공식성상에 또 이제 전몽구 회장의 어떤 위독설을 부인하는 어떤 시적인 영상이나 이런 네. 것들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단기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 좀 보고 있는데 뭐 당분간은 이 모멘텀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영향까지 해서 주목받을 것 같아요. 이 이슈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 공시를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자, 영민 매니저 오늘의 네. 일발장전 시작하겠습니다. 일발 종목 뭘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일발 종목도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종목을 아, 이제 좀 소개를 네. 좀 해드릴 텐데 ST팜이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미국의 이제 또 생물보안법 요게 이제 되느냐 마느냐 이슈 때문에 네. CMO, CDMO 기업들 주가가 조금 크게 출렁거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슈 좀 분석해드릴 겸 새로운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모멘텀.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은 계속 이제 이 매크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야기가 좀 되다 보니까 네. 결국 믿을 건 실적뿐이다. 네. 최근에 이제 잘 나가고 있는 K푸드, K뷰티 이런 종목들도 결국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개별주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CMO, CDMO 기업도 그렇고 반도체 기업도 그렇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T팜은 원료 의약품 CDMO 기업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코로나19 때는 요 기업이 또 LNP 나노 지질입자와 네. 관련된 이제 기술 도입을 하면서 mRNA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도 부각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 mRNA 기술이 단순히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암 백신과 관련된 이제 네. 기술로 활용도가 이제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장암이라든지 H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폭넓게 이제 활용이 좀 되고 있는데 그 LNP 나노 지질입자 기술도 확보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도 좀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결국 근데 이제 핵심은 뭐 올리고 그 원료의약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12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전환사채가 양날의 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환사채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자본 조달에 이제 성공을 하면 뭐 거의 보통 이제 삼자 배정으로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 이제 표면 이자가 이제 0%인 경우가 많거든요. 있어봤자 이제 한 1% 정도 이제 내외니까 아주 이제 싸게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설비 투자라든지 운영 자금을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전환사채 이제 투자한 사람들도 사실 뭐 공짜로 투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좀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주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 전환과 관련된 이제 오버행 이슈가 부각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작년에 CB 발행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설비 투자를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했어요. 그 올기고 이제 생산 시설 확대에 무려 이제 800억을 이제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 올리고 생산 설비 생산 능력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는 1위 정도 이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 3위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이 ST팜 주가가 이제 주목을 받은 게 미국의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 중에 이제 제론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이 제론이라는 기업이 최근 한 2주 동안에 주가가 한 5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최고가 대비하면 거의 65% 정도 이제 급등을 했어요. 예. 이 제론이 이제 급등을 한 게 바로 이제 혈액암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이메텔스타트. 요게 이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이메텔스타트의 CMO, CDMO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기업도 ST팜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이제 새로운 매출처가 이제 하나 확보가 됐다. 예.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ST팜 주가의 가장 큰 상승 동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부분은 생물보안법과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예. 지난주에 예. 미국의 이제 NDAA라고 하는 거 이게 미국의 이제 국방수권 법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생물보안법이 당연히 포함이 될 줄 알았는데 이 NDAA가 이제 발의가 좀 됐는데 생물보안법은 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이거 그 발의가 돼가지고 또 국회 통과 안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요런 이제 루머들이 이제 퍼지면서 오히려 이제 중국의 우시 주가는 이제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의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반사 수혜주로 이제 꼽혔던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NDA에 꼭 포함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개별 법안으로도 충분히 이제 상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초당적으로 미국의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할 것 없이 이견이 크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바이오 생물 협회의 회원사 한 124곳 중에 무려 78% 정도가 중국 기업하고 이제 이 CMO, CDMO 거래를 이제 맺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뭐 바이든 행정부 쪽도 마찬가지고요. 공화당 쪽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제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방향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이제 배제하는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IRA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도 막 증시에서 이제 열심히 찾았잖아요. 그것과 이제 똑같은 논리로 결국 이 생물보안법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개별 법안으로도 올해 안에 충분히 상정되고 국회 이제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NDAA 수정안이 이제 발의가 될 때 또 생물보안법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갔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제 노이즈가 부각되면서 지금 주가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최고가 11만 2천 원 찍었다가 이게 지금 9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단기 급락한 자리가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리고 이제 원료의약품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 때 실적이 좀 좋아질 거고요. 생산 설비 이제 증설한 거에 대한 이제 효과가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이메타스타트라고 하는 이제 이 혈액암 치료제 요것도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성장 동력이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만 포커스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매력적인 이제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종가가 92,800원이었는데 93,000원 정도면 요 하단에서 이제 접근하는 자리거든요. 60일 이평에 이제 놓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요 93,000원, 9만 원 그 구간에서 접근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이제 11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8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 일발 정보 ST팜입니다. 우리가 CMO, CDMO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위탁 생산, CDMO는 디벨로먼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자신들의 그렇죠. 의도는 위탁, 그다음에 개발 생산인데 지난주에 이 ST팜도 그렇지만 바이넥스도 그렇고 한방 크게 얻어맞은 게 우리가 미국이 생물보안법 하면서 중국의 이런 CMO, CDMO를 눌러주기를 특히 우시를 집중 타격하기를 바랬는데 생물보안법이 쏙 빠져 있으면서 아마 이 두 개지가 타격을 받았으나 영민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때리기는 실은 미국의 숙명 아니냐. 맞습니다. 예, 개별 법안으로도 분명히 통과할 수가 있겠고 ST팜 뭐 올리고 쪽에서 뭐 위탁 생산 CMO 쪽은 워낙 튼실하기 때문에 이걸로 다시 한번 CMO, CDMO를 집중 좀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준호 매니저는 어때요? 우리 CMO, CDMO. 뭐 일각에서는 이제 우시그룹이 로비를
향하시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또 미국의 이제 바이오 업체들은 결국엔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수혜인데 꼭 이제 생물보호법이 통과가 아니더라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잘 접근해 본다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에 나와줬는데 ST팜과 대표적으로 바이넥스가 크게 하락에 나왔잖아요. 저는 오히려 바이넥스가 개별적인 모멘텀으로도 올해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셀트리온과 이제 위탁 생산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뭐 생산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위탁 그리고 또 관련된 신기술들을 같이 공유한다는 이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송도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지금 셀트리온이 다수의 어떤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FDA를 이제 비롯해서 한 건의 이제 품목 허가를 받게 된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좀 생산이 좀 시작이 되면서 뭐 이제 가동률도 상승하고 이제 매출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 또한 이제 바이오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관련돼서 수혜가 될 수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노이즈가 나왔을 때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바이넥스가 이제 셀트리온이 어떤 품목 허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또 그리고 최근에 뭐 램시마 SC라든지 미국의 바이오 시뮬레 매출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상태를 본다고 했을 때 결국 바이넥스의 어떤 CMO 관련된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제 메모하시는 분, 체크하는 분. 우리 CMO, CDMO에는 큰 형님 있잖아요. 쌈바 있고 오른팔 바이넥스, 왼팔 이제 ST팜 이렇게 이제 3층 구조인데 이 셋 다 지금 셋 다 힘들었어요. 이번 한 주에는 한 번이 CMO, CDMO 쪽 바라보시죠. 생물보안법 재료 어찌 됐건 재료는 끝난 거잖아요. 근데 뭐 악재든 통과 안 된 것들. 그래서 뭐 세 가지의 CMO, CDMO 함께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액침 쪽 한번 볼까요? K엔솔 6월 5일 쪽 일발이었습니다. K엔솔. 결국에 이제 냉각 시스템 섹터 안에서 지금 돌고 지금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 이제 액침 냉각이 또 이제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뭐 엔비디아부터 이제 블랙엘부터는 액침 냉각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액침 냉각 쪽에서는 글로벌 1위 네덜란드의 이제 서브모어와 같이 협업하고 있고 또 액침 냉각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K엔솔이 뭐 가장 큰 수혜라 볼 수 있고요. 뭐 그 외적으로도 이제 반도체 공장 관련해서 평택 공장에도 K엔솔의 클린룸이 또 공급되고 있고 드라이룸이 공급되고 있고 특히 바이오에 들어가는 이제 바이오 클린룸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액침 냉각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사실상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1등 서브모어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그래서 AI 관련된 전력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 세터가 올라왔고 최근에는 원전을 비롯해서 무탄소 전기라든지 AI 전력 관련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이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전력을 낮출 수 있는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K엔솔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또 이제 미국만 본다고 하더라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팅 자체가 꾸준하게 최근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 4-5배 상승이 나왔을 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냉각 시스템 업체는 15배 이상이 1년 동안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국내에서도 이 냉각 시스템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액침 냉각의 냉각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 K엔솔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지금 한 10% 정도 남짓의 소폭 상승 중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직전 고점되었던 23,000원까지 목표가 한 30% 수익률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얘기하는 도중에 엄지짱님이 미소천사 우리 준호 매니저님 저번에 언급했던 코세스 상극 중인데 리뷰 좀 꼭 부탁합니다. 코세스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코세스. 뭐 코세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리페어 장비하고 레이저 커팅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사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최근에 뭐 HBM이라든지 뭐 숨겨져 있는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다라고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최근에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 이제 코세스가 정말 강력하게 좀 시세 분출이 될 거라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이제 삼성의 플렉스 매직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개가 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를 뛰어넘는 어떤 혁명적인 기술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코세스가 뭐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사실 올해가 이 XR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코세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리페어 장비를 세계 최초로 또 개발하기도 했고 삼성에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특히 플렉스 매직 또 삼성만의 XR 기기를 공개를 하고 본격적인 출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바로 매출로 또 숫자로 이어진다고 했을 땐 코세스의 어떤 장비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이 XR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개화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모멘텀으로는 이 상승폭이 좀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정도를 좀 설정하면서 대응하겠고 XR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개화와 삼성의 어떤 숫자를 확인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직전 고점대였던 2만 2천 원을 돌파하고 추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세스 약간 비껴가 있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소프트웨어고 그 활용 단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XR도 언젠가 연내에 오겠죠. 네. 한번 돌아 온다. 코세스 이제 설명해줬고요. 우리 영민 매니저하고는 이 종목부터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일발 종목 AD 테크놀로지인데 네. 제가 오프닝도 얘기했지만 목요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이렇게 대놓고 1,800만 주 막 네. 사고 빈집털이 나선다 이런 느낌도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이번 주 약간 삼성전자와 뭐 겸사겸사 AD 테크놀로지도 네. 한번 볼까요? 소위 말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아이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제 시장 흐름 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데 오히려 뭐 가온 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수급 편차도 굉장히 좀 심하고 코스피 쪽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매수가 좀 집중되는데 코스닥은 3,600억이나 또 기관 외국인들이 투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AD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슈가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리벨리온과 이제 사피온 합병에 대한 이제 이슈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미국에서 이제 있었던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포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좀 해드렸고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NPU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뭐 AGI, 뉴로모픽 이런 이제 이 AI 반도체 시장과 관련된 이제 생태계를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정책적인 이제 지원을 할 것 같고 삼성전자를 이제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를 뭐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 시장은 거의 뭐 우리가 HBM 시장에 이제 다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 이 메모리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이 로직 반도체 시장,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해야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이제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지금 뭐 메모리 쪽도 지금 위기론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쪽에 대한 이제 투자라든지 시장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유효하다. 다만 이제 이게 수급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이제 극심하게 일부 종목들로 이제 쏠려 있고 또 중소형주들은 이제 계속 매도가 나오는 이게 아까 이제 철신 MC께서 이제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도대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4.2%까지 떨어졌는데 왜 원달러 환율은 거꾸로 올라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N달러 환율도 가만 보면은 한 150 정도 근처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유럽 쪽 리스크 때문이에요. 프랑스가 지금 조기 총선을 한다라고 갑자기 이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올림픽 앞두고 이상한 정치적인 승부수를 지금 띄워가지고 과거에 여러분들 이제 브렉시트 이슈 들어보셨을 영국에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지금 조기 총선을 하게 되면 극우 정당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집권을 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극우 정당들이 이제 집권을 해버리면 프랑스도 이제 유럽연합에서 이제 떨어져 나올 수 있다. 요런 이제 우려 때문에 유로화가 이제 가치가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잘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만 놓고 보면 105 정도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중소형주들에는 이제 수급 심리가 이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좀 나타날 수 환율? 있을지를 이제 주목을 해보시고 환율이 떨어지면 AD 테크놀로지가 올라갑니다. 칩셋 미디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3만 원 정도가 이제 지지되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이 자리가 이제 지지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구간은 손절보다는 매수로 좀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금요일 날 못 갔지만은요. 이오 테크닉스
이제 삼성전자와 TSMC 모두가 함께 가는 저는 삼성전자의 조자룡 장군이라고들 말해요. 네. 이오테크닉스 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도 한번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원익 그 아이들도 거기에 AD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파운드리, 팹리스, 설계 쪽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민 매니저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역시 이 종목의 리뷰들이 나옵니다. 케빈 강케빈님이 영민한 김영 매니저님 한미반도체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깽성님 한미반도체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이쁜 봉자님께서도 엄청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도 부탁드려요. 이제 좀 네. 혹시 이제 시작인가 조정에 이런 느낌을 받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조정의 한미반도체. 시작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난주에 좀 화끈하게 한미반도체 주가가 좀 상승을 했잖아요. 어쨌든 논란을 딛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미반도체가 지금 기술력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TC 본더 이제 독점적인 어떤 지위가 당분간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거는 아마 대부분 다 이제 동의를 하실 네. 걸로 보고 다만 이제 주가라는 건 좀 많이 올라가고 나면 누군가는 저기 이제 밑에서 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이제 또 기관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또 한미반도체가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이제 이슈가 네. 있었거든요. 이 코스피 200이 이제 편입이 좀 되면서 기관들이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좀 했고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도로 이제 약간의 이제 매물로 조금 나오면서 주가는 이제 고점 찍고 5일선 이제 이격 조정이 좀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여전히 지금 신고가 치고 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주당 이제 132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132달러라고 하니까 이제 애게할 수 있는데 이제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이 됐잖아요. 네. 액면 분할 전에 주가로 환산하면 1,320달러예요. 저희가 700달러, 800달러일 때 엔비디아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불과 2달 만에 지금 1,320달러까지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AI 반도체 시장에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지금 신고가 랠리를 치면서 이제 건재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 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이런 대표적인 엔비디아 수혜주들은 추세가 쉽게 이제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5일선 이격 조정 혹은 21선 이격 조정이 좀 들어올 때마다 진입을 못 하셨던 분들은 네. 계속해서 이제 좀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날이 갈수록 컨센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네. 게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이제 보여지니까요.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 관점을 이제 대응하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개미들이요. 지금 매일 지난주 매일 엔비디아를 3천억씩 네. 사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막판에 휘몰아칠 때 꼭 과거에도 좀 꼭지를 찍고 있어서 제가 그 뉴스 볼 때마다 약간 좀 떨려서 오늘 두 분 매니저한테도 이 뉴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준호 매니저 이 뉴스가 결코 네. 이게 정량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교하진 않지만 좀 함의하는 바가 좀 있어서 어때요? 뭐 사실상 이제 바닥을 확인했을 때 네. 어떤 이제 대량 매도와 장대 음봉이 떨어졌을 때 거의 네. 저점을 다질 때가 맞아요. 많고 네. 또 그리고 이제 고점 시그널이 항상 시세가 정말 세게 이제 분출되고 강력한 매수가 유입됐을 때가 사실상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네. 또 장대 양봉이라든지 큰 시세가 분출됐을 때 좀 지나고 네, 나서 봤을 때 맞아요. 항상 좀 그래서, 고점이었을 네. 때가 좀 많은데 일단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가 엔비디아의 어떤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도 결국에 이 나스닥 시장에 사실 어도비와 엔비디아만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네. 나스닥 상승을 좀 견인했는데 여전히 이제 AI 관련해서 사실 엔비디아가 결국에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생태계를 좀 확장해 나가고 있고 좀 나스닥 시장을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 모멘텀은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봐요. 근데 물론 그 네. 과정에서 뭐 차익 매물 나오고 변동성도 좀 확대될 네. 수가 있고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데 한미 반도체도 똑같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 중간에 어떤 이제 차익 매물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뭐 그리고 기대감이 이제 강한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그 TC 본딩 장비의 공급이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충족을 못 시켜준다고 했을 때는 중간중간에 어떤 큰 조정도 뭐 바닥 대비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는데 충분히 한 20% 30%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한미반도체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결국 또 이제 SK 하이닉스도 차세대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의 장비 아직까지는 넘사벽이거든요. 네. 그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고 아무리 지금 또 이제 뭐 하나의 또 이제 정밀 기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그 점유율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한미반도체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변동성도 충분히 있지만은 결국에는 장기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조금만 제가 이제 네. 부연 설명을 조금 네, 드려보면은 이게 이제 반도체 시장이 이제 과거와 조금 이제 다르다. 특히 이제 메모리 쪽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메모리 반도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장을 계속 24시간 계속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디램, 낸드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사가는 사람이 없어도 계속 디램하고 낸드를 이제 찍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운 사이클이 왔을 때는 반도체는 계속 만들어내는데 수요는 없다 보니까 창고에 쌓을 수밖에 없죠. 재고가 쌓이죠. 재고가 네, 계속 네. 쌓이니까 디램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그게 이제 불황의 시작인 거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HBM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게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이 HBM의 스케줄에 따라서 네. 철저하게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HBM을 여러분들 생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올해 거, 내년 거까지 지금 다 완판이 되어 있잖아요. 재고가 없다. 네, 증설 투자 쌓일 자체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계속 물건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필요한 것만큼만 생산을 하는 구조다 네. 보니까 사실상 업황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기존의 메모리 시장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 반도체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아주 심하게 이제 부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얕은 조정이 좀 들어올 때가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가 이제 네.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했냐면은 한미 반도체의 주가는 결국 엔비디아 주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뭘 봐도 악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악재를 하나 지금 찾아보려는 게 지난주에 거의 매일 2천억, 3천억씩 우리 서학개미가 1조 원 넘는, 근데 이런 최고가에서 이렇게 많이 사는 것이 혹시나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한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두 분의 또 전문가들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가 여기가 고점이냐, 또 서학개미가 너무 많이 사는, 또 이게 또 한번 맞아드냐 아니냐 이번 주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편으로 봤을 네. 때는요. 이게 되게 좀 우픈 게 네. 국내 증시가 그만큼 힘드니까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맞아요.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지금 엔비디아 지금 바닥 대비 지금 막 10배, 15배 올라온 종목을 매일 한 2천억, 3천억씩 사겠어요. 올해만 두 배가 뭐 두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금투세 막 뭐 매긴다 그러지 네. 막 뭐 재료는 없지 막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미국 주식 사가지고 이제라도 엔비디아 타겠다 이런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도 원하고 서학개미들의 성공 투자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밥 잘 먹는 여우리님, 금요일 날 소개했던 에코프로 머티가 바로 블록들 이슈로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엔캠도 블록들이 떴고요. 전반적인 2차 전지의 악재가 터진 걸까요? 유유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네. 머티를 자연스럽게 또 가볼까요? 리뷰하면서. 예? 금요일 날 이제 에코프로 머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좀 하단에 속보가 떠가지고 좀 이제 표정 관리를 좀 실패하긴 맞아요.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확인된 게 정확히 없었고 뭐 단독 기사로 나온 상태다 보니까 뭐 사실 블록딜이라는 게 매도를 했으면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식을 하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대주주가 특히 무슨 뭐 정치 테마주나 특히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최대 주주와 이제 그 대표이사 일가가 이제 장내에서 대량 매도를 하는 거는 정말 큰 악재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투에 있는 부근대에서 어떤 대량 매도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게 사실 상투 시그널과 또 그리고 어떤 이제 추세 하락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는 사실 상징적인 기업이잖아요. 고점 대비 반의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이제 최대 주주도 아닌 2대 주주 또 이제 블루런 벤처스라는 사모펀드사가 원래 사모펀드사들은 항상 이제 시세 차익을 얻고 떠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사모펀드사의 어떤 매도가 단기적인 어떤 수급에 영향은 미칠 수가 있겠지만 대세의 어떤 흐름은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이 블루런 벤처스가 이제 3%를 팔았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거의 10조 가까이 됐던 게 2,500억 정도를 이제 매도를 했던 건데 근데 블루런 벤처스의 이제 대표이사가 아무래도 이제 LG 구본무 회장의 맞사위다 보니까 네. 뭔 얘기를 들은 거 아니야? 뭐 네. LG 엔솔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나? 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LG 엔솔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던 간에 최근에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2월 28일 날 1조 가까운 어떤 신규 시설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 매출 성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밀려드는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올해 매출 컨센서스가 6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그리고 내후년은 2조 4천억으로 연간 100% 이상 성장이 나와주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내년에 거의 4,000% 가까운 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 해에 이제 전구체 관련돼서 지금 연간 5.5만 톤을 생산하는데 지금 이제 3공장, 4공장 증설 때문에 지금 1조 가까운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6.6만 톤이 추가로 이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총 한
2톤 가까운 성장세가 그 생산량이 나오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매출이 연간 2배 가까운 성장세와 영업이익은 거의 4,000% 가까운 성장이 나와서 성장은 담보되어 있고 이제 막 2차 전지와 양극재 출하량이 살아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대세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5월 21일 날 한 번 더 블록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추가 블록들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네.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보름 만에 회복을 했고 주가가 3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이 컸다. 맞아요. 사실상 이제 장내에서 매도한 것도 아니고 블록딜로 이제 매도한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던 건데 네. 심리적인 요인이었고 대세 흐름엔 전혀 지장이 없다. 오히려 조정을 확인하고 또는 돌아 나갔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를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알테오즈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알테오즈는 더 심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창업주, 공동 창업자가 일부만 남겨놓고 전량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창업자의 이제 와이프였죠. 네, 와이프가 전량 이제 거의 매도를 거의 일부만 남겨놓고 거의 대량 매도가 있었었는데 그럴 때는 한 30%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더 위험했던 거는 신고가에서 대량 매도 블록 딜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알테오즈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없나? 뭔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매도한 거 아닌가? 네. 심리적인 요인으로 30% 빠졌는데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이 끝인 상태에서 70% 가까운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테오젠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공동 창업자가 그리고 창업자의 와이프가 이제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대규모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끝난 거 아닌가? 상투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었던 거지. 알테오젠의 지금 이제 SC 제형 변경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과 추구 기술 이전 또 그리고 이제 머크사로부터의 어떤 로열티 이런 것들은 대세가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도 국내를 대표하는 양극재, 또 양극재에 그 들어가는 그 원가 60%인 전구체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번 주에 유럽 인터배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에코프로가 참여를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LNF가 올해 하반기에 역대급 출하량을 예고했던 만큼 또 유럽에 대규모 또 이젠 양극재 수주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도 에코프로 머티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블록딜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블록딜은 삼성전자도 블록딜하고요. 네. 최근에 지금 삼성 계열사들이 이부진 그 신라호텔 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이건희 회장의 또 이제 그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열사들 2조 가까이 매도하기도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모든 계열사들이 전량 다 매각했던 블록딜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상 최고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모펀드사의 일부 블록딜로 이 대세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엔캠 블록들도 같이 물어봐 주셨는데 네. 근데 위치가 솔직히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보면 엔캠 블록들이 좀 훨씬 더 좀 약간 네. 위치상으로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의 위치가 네. 여기 블록들은 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구씨 계열의 누군가가 여기 참여가 돼 있고 또 구씨 가문의 또 장녀가 또 뭐 주가 조 그러니까 좀 약간 LG 가문에 약간 요게 좀 노이즈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 엔캠 쪽에서의 위치의 블록들 이거는 뭐 저희가 뭐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딜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걸 이제 침소봉대할 필요 네. 없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방금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잘 설명해 줬다시피 어차피 이제 PF 사모펀드나 이제 벤처캐피탈 이제 VC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엑시트를 해야 네. 돼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들이 이제 엑시트를 할 때 이제 좋은 재료가 다 끝났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버리니까 블록딜 자체가 이제 악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김준호 매니저님 얘기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블록딜이라는 게 이제 장내에서 이제 매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이제 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가격에 이제 팔 테니 누군가는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뭐 100억, 200억 단위도 아니고 막 1000억, 2000억 단위로 누군가가 이제 팔았지만 그 금액만큼 누군가가 이제 새로 매수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투자자를 또 찾은 거라고도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블록딜과 관련된 이제 이런 이슈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 심리에 조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아니 에코프로 머티도 5월 21일 날 블록딜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빠진 듯 하다가 오히려 폭등을 했잖아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블록딜 자체는 이제 단기적인 이제 수급 이슈고 뭐 엔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래서요. 뭐 오히려 블록딜을 한다라고 이제는, 이제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블록딜을 하는 것도 엔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환 사채권자들이 이제 사채권을 이제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주식으로 바꿨어요. 당연히 이제 팔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장 내에서 그냥 막 집어 던져가지고 파는 것보다 사전에 이제 딜을 해가지고 이제 블록딜 이제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들 섭외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물량을 넘기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거는 언젠가는 엑시트 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블록딜로 이제 팔고 나가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주가 흐름에는 뭐 단기적으로 조금 흔들릴 수는 있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계제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만약에 되겠습니다. 또 2대 주주가 예를 들어서 슈어소프테크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이제 현대자동차잖아요. 네. 주가의 어떤 상승했던 부분들이 현대자동차가 2대 주주라는 이유로 크게 올라갔던 기업들은 그게 이제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가 이제 블록딜을 한다고 했을 땐 그게 큰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빠져나가니까 주가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도 아니고 2대 주주 사모펀드사가 엑시트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사가 지분의 3%를 매도했다는 거는 사실 이건 대세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김영애님도 크래프톤도 블록딜 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금액까지 얘기했고요. 엔캠이랑 지금 에코프로 머티 계속 얘기하는 게 에코프로 머티는 그날 맞았고 두드려 네, 맞았고 맞습니다. 엔캠은 이제 그날 상승하고 오히려 장후에 네.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엔캠은 과연 블록딜이 주가 영향이 어떻게 가는지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요소리 준호 매니저의 일발 네.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가 준비한 일발 종목은 제가 이제 화신이라든지 뭐 제가 네. 일부 이제 자동차 부품을 좀 트렌드 선점을 네. 잘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화신의 좀 후속주 한 네.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서현이화라는 종목을 오늘 예.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어요. 주말 동안에 최근에 지금 이제 현대차가 인도 시장의 어떤 상장에 돌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졌는데 증권거래위원회에 IPO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시장 가치만 지금 4조 원 정도를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는 인도 시장에서 지금 역대급 규모다. 그래서 결국에 현대자동차는 인도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앞으로 또 인도 시장의 어떤 국민 기업이 되겠다라고 어떤 큰 포부를 좀 발표하기도 했는데 네. 인도 시장 자체가 사실 글로벌에서 탑 3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과 자동차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또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이제 인도인데 이미 인구 순위는 중국을 추월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이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인도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그리고 특히나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계속해서 인도 시장의 어떤 이제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또 일론 머스크도 중국과 인도 시장만 갔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기가팩토리 관련된 건설 논의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인도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해질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인도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제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볼까요? 현재 지금 첸나이를 비롯해서 현대 1공장, 2공장 그리고 최근에 GM 공장까지도 지금 인수를 해서요. 인도 시장에만 지금 4개 공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지금 현대차와 합작 법인을 좀 설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또 지금 신흥강국인 또 인도네시아 시장에도 공장이 있고요. 또 미국에도 또 엘리베마라든지 또 조지아주에 또 이제 4개의 또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북미 지역의 매출 성장이 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인도 시장에 상장했을 때 최근에 또 이제 GM 공장을 또 인수하면서 4개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 중에서 인도 시장 매출 순위를 본다고 했을 때 20%가 이젠 부품은 화신이고요. 네. 그리고 19%가 서현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우 하이텍입니다. 근데 이번에 GM 공장까지 인수를 한 상태다 보니까 인도 시장에만 4개 공장을 갖고 있는 서현이하가 결국에 매출 성장이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매출액이 분기 매출액이 1분기가 1조 원 가까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도 시장과 지금 브라질 공장을 딱 제외하고 지금 전 세계 18개 공장이 매출이 지금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좀 증가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2분기 매출과 올해 하반기의 매출은 분기 매출이 1조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딱 집중하고 있는 지금 최근에 미국과 인도 시장의 공장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서현이하다 보니까 결국에 서현이하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의 거의 한 90%가 현대차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3년도 이후에만 6개의 공장을 신규로 또는 인수를 통해서 좀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의 매출 성장은 더욱더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우리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상장했을 때 또 화신과 또 그리고 성우하이텍과 또 서현이하가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서현이하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장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기업, 뭐 분기 매출이 1조 대씩 나오는데 그런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서현이와도요. 서현이와 화신, 또 성우 하이텍, 한국의 맞아요.
자동차를 이끌어온 저희가 이제 3대장을 네. 다 했네요. 결과적으로 일발 네. 시간에 다 했고 부품주가 오면 이제 셋 중에 누군가가 치고 나갈 텐데 맞습니다. 인도 테마를 건드려 준다라고 하면 우리 준호 매니저가 보기에는 서현이아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SEL이 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 맞아요. 가장 먼저 신고가를 다시 또, 경신했다라는 맞아요. 것도 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매출만 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네. 보고 있어요. 특히 화신, 성우하이텍 그리고 서현이아 같은 기업들은 인도와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시장에 또 이제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서현이아를 들고 왔고 가격 주가도 조절까지 볼까요? 바닥권이다 네, 보니까 네.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8,6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 23,000원을, 손절가는 15,8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은 서현이와입니다. 뭐 자동차 부품주의 3대장. 우리 영민 매니저도 네. 이제 현대차가 지금 인도 쪽에 실적에 밸류업에 그리고 약간 개인사적으로는 안 좋지만 이제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또 정몽구 회장 이 이슈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 붙인다면 인도 쪽 이슈는 뭐 김준호 매니저님이 지금 잘 분석해 주셨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 개인 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이 현대 글로비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글로비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모비스랑 같이 장 누가 될지 시작하자마자 몰라요. 막 네. 두 자릿수 이상의 네. 이제 급등세가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철진 MC께서 이제 그때 소개해 주셨던 현대 오토에버. 네. 현대 오토에버도 정의선 회장 지분이 지금 7% 정도 예.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는 어쨌든 승계 구조와 관련해서 가장 또 핵심적인 계열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이 지금 이제 내걸고 있는 향후의 이제 미래차 전략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계열사 이제 부품사가 이제 될 거고 현대 기아차 이제 그룹 계열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또 IT 서비스를 이제 또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현대 오토에버를 좀 같이 이제 끼워 넣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웨버 SDV 저희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이제 소프트웨어 위주 차량이라는 겁니다. SDV 나오면 이제 현대 오토웨버. 오토웨버. SDV가 2025년까지 전 차종을 다 전환한다고 했어요. 네. 결국에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소프트웨어 차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OTA로 무선 업데이트로 리콜을 해버리잖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고 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부터 시작해서 로봇 사업 모든 부분을 소프트웨어를 책임지는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니까 앞으로 현대차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은 현대 오토에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 쪽 쭉쭉쭉 가면 네, 인도 쪽은 현재 화신, 압도적이 하는 네, 서현이와, 화신, 네, 서현이와 성화이텍. 네.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우리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ST팜이었고요. 네. ST팜에 붙였던 준호 매니저 종목은 바이넥스. 바이넥스. ST팜과 바이넥스, CDMO의 양대 산맥. 큰 형님은 이제 삼바인데 네. 삼바는 또 여러분들 무거워서 잘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양쪽에 달리는 ST팜과 바이넥스, 서현이아와 네. 현대 오토에버. 자, 이렇게 일발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